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듯 쥐가 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도 못 지르고 이를 악물고 버티셨죠. 그래서 종아리를 꽉 잡고 주무르셨을 거예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근육이 찢어지고요. 더 무서운 건 그게 진짜 쥐가 아니었을 경우 주무르는 순간 핏덩이가 폐로 뇌로 날아갑니다. 쥐 나면 마그네슘 먹으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검사해보면 수치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밤마다 쥐가 납니다.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쥐가 계속 나는 진짜 이유, 5초 만에 푸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2글자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다리에 쥐가 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물렀는데 그게 쥐가 아니었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다리 깊숙한 곳에 심부정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어요. 근육 속에 묻혀있는 굵은 정맥이에요. 이 혈관 안에 혈전, 쉽게 말해서 피떡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요.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니까 근육이 깜짝 놀라서 급격하게 수축을 합니다. 그게 밖에서 보면 쥐가 난 것처럼 보여요. 종아리가 딱딱해지고 아프고 뒤틀리는 느낌이 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그냥 쥐인 줄 알고 꽉꽉 주무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혈관 안에 피떡이 딱 붙어 있는데 그 위를 손으로 세게 누르고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붙어 있던 찰흙을 손으로 문지르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혈전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요. 폐로 날아가면 폐색전증,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쥐인지 아니면 혈전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3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퉁퉁 붓는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이에요. 둘째, 만지면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 셋째,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극심한 통증이 온다.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고 그게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주무르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장거리 비행을 하신 분들이요. 이코노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행기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피떡이 생깁니다. 10시간 이상 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혈전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할 때 화장실을 자주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누가 있어서 그냥 돌아오셨다고요? 괜찮아요. 일어나서 걸어간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복도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중에 다리가 갑자기 부으면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자 보험도 안 들었고 현지 병원에서 의사소통도 힘들고 좀 참았다가 한국 가서 병원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너무 아프다면 혈전을 의심하셔야 해요. 해외라고 미루지 마시고 꼭 현지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법을 아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있고 극심한 통증, 이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만약의 상황에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혈전이 아닌 일반적인 쥐는 양쪽에 번갈아 오기도 하고 붓지 않고 몇 분 안에 풀립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혈전이 아닌 진짜 쥐,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쥐는 대체 왜 오는 걸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제일 먼저 마그네슘을 찾으세요. 주변에서도 야, 너 그거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바나나 먹어 하고 말하죠. 그래서 마그네슘 사서 드시고 바나나도 열심히 드시는데 쥐는 여전합니다.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봐요. 마그네슘 수치 정상, 칼륨 수치 정상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쥐가 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제가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근육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건 전부 신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이 수축해야 하면 엑셀을 밟아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제 늘어나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번갈아 작동해야 우리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걸을 때도, 계단 오를 때도, 쪼그려 앉을 때도 전부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은 계속 밟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만 하고 풀리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쥐예요. 찢어지듯 아픈 이유가 근육이 스스로 풀리지 못하고 계속 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왜 고장이 나느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거나,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무리해서 하셨거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신경이 지쳐서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세도 바꾸니까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엑셀만 신나게 밟히다가 새벽에 확 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유독 새벽 쥐가 심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추우니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잖아요. 이 두꺼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면서 종아리 뒤쪽 근육이 밤새 수축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난 상태인데 거기다 이불이 엑셀까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쥐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시면은 해결법도 의외로 간단해요. 이불을 좀 가벼운 걸로 바꾸시고요. 잠잘 때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하나 받쳐주세요. 발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겨울철 새벽 쥐가 확 줄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치시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둘 다 하기엔 불편하시니까 본인한테 더 필요한 쪽으로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쥐가 나는 근본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의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인데 쥐가 나시는 분들 이제 이유를 아셨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원인이 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다리에 문제가 있겠거냐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아픈 곳이 다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건 다리 쥐의 진범이 다리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할 곳이 허리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다리에 쥐가 나서 오시는 분들한테 허리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를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허리에 있는 신경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은요, 엉덩이를 타고 허벅지를 지나서 종아리를 거쳐 발가락 끝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걸 전선줄에 비유하면요, 허리가 배전함이고 다리가 그 전선이 연결된 가전제품인 거예요. 배전함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전제품이 오작동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다리에서 쥐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이 다리가 아니라 허리에 있으니까요. 배전함이 고장났는데
가전제품만 두드리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내 쥐가 허리에서 오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전기 오듯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당기는 느낌.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쭉 들어올릴 때 허벅지 뒤쪽이 너무 당겨서 못 올리겠다. 이런 증상이 같이 있으시다면 허리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쥐가 나고 찌릿한 느낌이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허리 문제를 모르고 방치하시면 신경이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는 쥐가 나고 저리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더 심해지면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난다고 그때그때 풀고 넘기실 게 아니라 혹시 허리에서 오는 신호는 아닌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허리만이 아닙니다. 다리 혈관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진범은 하지정맥류입니다. 혹시 밤마다 쥐가 나시는 분들, 종아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리 다리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문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이에요. 피가 위로 올라갈 때는 문이 열리고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문이 닫혀서 막아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고 판막이 그 피가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층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던 피가 다시 아래로 주르륵 내려옵니다. 이 내려온 피는 이미 산소를 다 쓴 피예요. 산소가 부족한 피가 종아리 근육으로 다시 들어가면 근육과 신경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잠잘 때 이게 심해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주는데 밤에 누워 있으면 그 펌프가 멈춰요. 판막도 고장이고 펌프도 멈추니까 피가 다리에 고이면서 새벽에 쥐가 확 오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떼굴떼굴 구르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전형적인 하지정맥류에서 오는 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거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따로 예약할 필요도 없고 전날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병원 가서 바로 검사할 수 있으니까 밤마다 쥐가 반복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쥐가 나는 원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세 번째 진범은 간입니다. 간이요? 네, 간이요. 다리쥐랑 간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요. 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잖아요. 몸에 쌓이는 독소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걸 정수기에 비유하면요. 간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해야 깨끗한 피가 온몸을 돌아요. 그런데 이 필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걸러지지 않은 채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독소들이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간이라는 필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온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그중 하나가 다리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간 때문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간이 상당히 지쳐있다는 뜻이에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신호를 안 보내요. 그 간이 다리쥐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시면서 피로감이 심하고 소화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간 기능 검사도 꼭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다리쥐라는 게 단순히 다리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는 걸요. 신경의 브레이크 고장, 허리 디스크, 하지정맥류, 간 기능 저하,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다가 쥐가 딱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쥐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다가 쥐가 딱 났어요.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이때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반사적으로 종아리를 꽉 움켜쥐고 주무르시죠. 이걸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주무르면 안 되는지 원리를 아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쥐가 났다는 건 근육이 확 수축해서 딱딱하게 뭉쳐있는 상태예요. 이걸 수건에 비유해 볼게요. 수건을 양쪽에서 꽉 비틀어 짜면 단단하게 뭉치잖아요. 이 상태가 쥐가 난 근육이에요. 이 꽉 짜인 수건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쪽으로 천천히 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뭉친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누르면요, 수건이 펴지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겠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수축된 근육을 주무르면 더 수축이 심해져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르는 건 쥐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게 혈전이었다면 주무르는 순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요. 어떤 경우든 주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딱 하나예요. 수축된 근육을 늘려주는 겁니다. 꽉 짜인 수건을 반대쪽으로 펴주듯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왼쪽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해볼게요. 왼쪽 발목을 오른쪽 다리 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른쪽 발 뒤꿈치로 왼쪽 발을 몸 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다리가 X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수축이 풀려요. 10초에서 20초 정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X자 스트레칭이에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냥 다리를 꼬는 게 아닙니다. 반대쪽 발 뒤꿈치로 쥐인 안쪽 발을 몸 쪽으로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 당기는 힘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앉아서 하는 건데요. 쥐가 난 다리를 아래로 두고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해요. 이때 보통 무릎 꿇듯이 발등이 바닥에 닿게 꿇는 게 아니라 발가락이 바닥을 짚도록 반대로 꿇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동시에 스트레칭이 됩니다. 여기서 반대쪽 다리로 쥐난 종아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자다가 갑자기 쥐가 왔는데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응급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중을 꼬집는 거예요.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인중이 있잖아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꽉 꼬집어 보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신호만 처리하는 걸 좋아해요. 통증 관문설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아리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통증이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인중에서 갑자기 새로운 자극이 확 올라오면 뇌가 이쪽 신호를 먼저 처리합니다. 종아리 통증 신호가 차단되는 거예요.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오면은 첫 번째 통화가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인중 쪽에는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자극이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중을 꼬집으면 몇 초 만에 종아리 통증이 좀 가라앉습니다. 다만 이건 일시적인 진통 효과예요. 근본적으로 쥐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인중을 꼬집어서 통증을 좀 낮춰놓고 정신이 돌아오면 아까 알려드린 X자 스트레칭으로 쥐를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중은 응급진통제, 스트레칭이 근본 치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쥐가 났을 때 즉시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절대 주무르지 않는다. 둘째, X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려준다. 셋째, 너무 아프면 인중을 먼저 꼬집어서 통증을 낮추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새벽에 쥐가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매번 쥐가 올 때마다 이렇게 풀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예 안 나게 만들어야죠. 지금부터 다시는 쥐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쥐의 원인과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비용도 거의 안 드는 것들입니다. 먼저 영양소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까 마그네슘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그네슘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강력한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해요. 문제는 먹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영양제랑 같이 드시잖아요.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각성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각성 모드에 밀려서 효과가 희석돼 버려요. 출근 시간에 수면제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약이 제대로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언제 먹어야 하느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왜 좋으냐면요.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숙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때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면 신경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잠자는 동안 쥐가 날 확률을 확 떨어뜨려 줍니다. 몸이 쉬는 시간에 맞춰서 이완제를 넣어주는 거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마그네슘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침이 아니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효과가 확 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비타민 B 계열입니다. 아까 쥐의 핵심 원인이 신경 센서의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1, B6, B10이에요. 이걸 신경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이 제대로 명령을 내리려면 이 영양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제라면 비타민 B는 신경 수리공이에요. 고장난 브레이크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드시고 그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비타민 B를 같이 드시면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B는 아침에 드셔도 됩니다. 마그네슘처럼 이완 효과가 아니라 신경 회복을 돕는 거니까 아침 각성 모드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합은 아침에 비타민 B, 밤에 마그네슘입니다. 아침에 신경을 살려놓고 밤에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조합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밤에 쥐 때문에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영양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양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어요.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 안에는 마그네슘하고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요. 쥐를 잡는 천연 미네랄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드셔도 좋지만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감자수라고 하는 건데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에 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 뽀얗게 우러난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한 컵 정도 드시면 전해질 보충에 굉장히 좋아요. 감자를 삶아서 우유랑 같이 갈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맛도 고소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고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에 있는 칼륨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해요. 콩팥이 괜찮으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다음은 오징어하고 조개입니다. 아까 간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간이 지쳐서 해독을 제대로 못하면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쥐가 난다고요.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타우린, 즉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이 타우린이 간에서 노폐물 해독을 도와주고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피로 해독제라고 부를 만해요. 오징어하고 조개에 이 타우린이 아주 풍부합니다.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끓여 드시면 타우린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피로감이 심하면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보다 이쪽이 더 잘 맞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정리하면요. 감자는 마그네슘과 칼륨 보충, 오징어와 조개는 간 해독과 타우린 보충, 이 두 가지를 평소 식단에 넣어주시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쥐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꿔야 할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쥐가 나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물 많이 드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대부분 아니요 하세요.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근육의 70%가 물이에요. 근육이 거의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스펀지에 비유하면요. 물을 충분히 먹으면 스펀지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기가 빠진 스펀지는 딱딱하게 쪼그라들죠.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딱딱하게 수축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밤에 브레이크까지 고장나면 바로 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유독 쥐가 잘 납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느냐? 여성분들은 한 1리터에서 1.5리터, 남성분들은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500ml짜리 생수병으로 계산하면 여성분은 2~3병, 남성분은 4~5병 정도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꾸 깜빡하시는 분들, 생수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거실 탁자 위, 침대 옆, 화장대 옆,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밤마다 찾아오는 쥐를 막아줄 수 있어요. 2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현대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앉아있는지 아세요? 계산해보면 놀라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앉아있죠. 출근하면 의자에 앉아서 일하죠. 점심 먹을 때 앉아서 먹죠. 퇴근할 때 또 앉아있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죠. 하루에 10시간, 많으면 15시간 이상 앉아 계세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다리 근육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종아리 펌프가 멈춰버립니다. 당연히 쥐가 잘 나겠죠. 그렇다고 앉아있는 걸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앉아있는 동안에라도 다리를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종아리 펌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돌아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하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시간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발 뒤꿈치 10번만 들어주세요. 하루에 서너 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3번째, 점심 먹고 나가서 걸으세요. 점심 드시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었으니까 졸리고 밖은 춥고 따뜻한 데서 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도 부를 뿐더러 다리 건강에도 정말 안 좋아요. 점심 드시고 밖에 나가서 15분에서 20분만 걸어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동네 한 바퀴만 돌아오셔도 됩니다. 이 짧은 산책이 다리 혈액순환을 살려주고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밤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해 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15분 걷기. 이것만 해주셔도 달라집니다. 혹시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괜찮아요. 다리를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 습관 3가지. 물 충분히 마시기, 앉아서 뒤꿈치 들기 운동, 점심 후 15분 걷기, 비용 0원이에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밤마다 찾아오던 쥐가 눈에 띄게 줄어드실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혈전이면 생명이 위험하고 일반 쥐여도 근육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퉁퉁 붓고 열감이 있고 만지면 극심하게 아프다.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쥐가 나는 진짜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신경의 브레이크 고장이에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원인이
허리, 하지정맥류, 간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시면 다리만 볼 게 아니라 허리와 혈관, 간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다가 쥐가 나면 X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려주시고요. 너무 아프면 인중을 먼저 꼬집어서 통증을 낮추신 다음에 스트레칭 하세요.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비타민 B는 아침에 드시고요. 감자수 1컵, 오징어국 1그릇이면 천연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어요. 물 자주 마시고 뒤꿈치 들기 운동하시고 점심 후에 잠깐이라도 걸어주세요. 여러분, 쥐는 그냥 근육이 뭉친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그 신호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발 뒤꿈치 한번 드는 것부터,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1이라고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숫자 하나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됩니다. 주변에 밤마다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